안녕하십니까. 50주년 광복절 아침입니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눈부시달 만큼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입니다. 특히 참 배고팠던 예전 시절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삶의 질을 얘기하는 우리는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요? 획기적일 만큼 네. 큰 변화 속에 오늘 이 아침을 맞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이 8.15 정말 감격스럽게 맞이합니다만은 50번째 맞는 이날이기에 더 각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나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또 살고 계시는 우리 동포들도 이날만은 아주 특별한 느낌으로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말씀하셨지만은 네. 특히 문화 예술계에서 한국을 빛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지요. 예.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특별한 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세계적인 지휘자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정명훈 씨부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주 한복이 너무너무 고와 보여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평생 처음으로 예. 한국에서 한복을 입어본 겁니다. 외국에서는 가끔씩 입으세요? 가끔 입었어요. 그래도 네. 처음으로 이번 아무래도 광복 50주년 특별한 뜻이 깊은 날이기 네. 때문에 네. 한번 봤죠. 조금 불편하지는 않으실까요? 외국 생활 불편할 정도가 워낙 오래 아니라 하셔서. 예. 네. 굉장히 편하고 여기서 제일 시원한 이렇게 편한 사람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네. 대님도 잘 매셨고요. 흰 고무신도 아주 이서 구해서 네. 아마 양말 뒤꿈치가 조금 올라온 게 흠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좀 경험이 좀 부족하죠. 네. 앞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지휘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뵙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메트로폴리탄의 프리마돈나 신영옥 씨 나와주셨어요. 우선 저 실제로 연주회를 통해서는 많이 뵀습니다만은 무대에서 뵐 때보다 의외로 체구가 작으세요. 그래요? 혹시 그런 말씀 들으세요? 예, 볼 때 네. 키가 굉장히 커 보인다 그러는데 예. 사실 제가 글쎄 앉은 키가 커 보이는 건지 무대의 많은 부분을 또 그 음악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크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건너편으로는 옷이 진짜 고와요. 아주 고운 옷을 입고 오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양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광복절 아침에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이로 보나 지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몇 학년이에요? 지금 중2 중학교 2학년. 네, 그렇겠죠. 예. 근데 이렇게 보기에 정말 아주 그 명성만큼이나 어른이 다 된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저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요. 광복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저요? 굉장히 중요한 건 알죠.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럼요. 그리고 한국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알고 제가 이 연주를 굉장히 하고 싶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많이 캔슬하고 이번에 온 거예요. 여러 연주회 일정이 정말 네. 빡빡한데도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연주회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마음껏 이번에 좀 보여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나 당당하고 화려한 성악가입니다. 조수미 씨 함께 해주셨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녁이죠. 광복 50주년 기념 축전 음악회에 이제 오늘 그 옷 입고 출연하세요? 연주곡이세요? 이 옷이 아니고요. 이 네. 옷은 오늘 특별히 우리 KBS 애청자를 위해서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참 고와요. 마음에 드세요? 아주 신비롭기도 하고요. 네. 황금색하고 푸른색하고는 굉장히 이 조화시키기가 어렵다는데 그런 화려한 이미지하고 잘 맞아떨어진 것 네, 같아서 보기가 사실 좋아요. 무대에 있을 때는 잘 이런 거 입는데요. 네. 밖에서는 아마 저를 잘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별로 화장도 많이 안 하고 예. 이제 캐주얼을 많이 입기 때문에 네. 전혀 조수미 씨세요?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거의. 네.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항상 최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시죠. 그건 의상이나 당연한 거죠. 화장이나. 네. 네. 그런 식으로 애교머리도 아주 예쁘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음악을 사랑하시는 애호가 여러분들이
올 초부터 손꼽아 기다리셨을 겁니다. 올해 최대 규모이며 또 최고의 행사가 될 오늘 축전음악회를 맞이하시는 또 해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로서 감회도 깊으실 것 같습니다. 정명훈 씨께서 좀 의미를 짚어주세요. 저는 제일 하고 싶었던 음악가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번 연주회는 간단히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요새 좀 한국말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한데 단체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네. 단체 정신이 그러니까 제일 요점이죠. 큰 요점이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서 따로따로 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우리나라 후배들한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재주 있다는 거를 세계에서 다 인정을 한다는 거를 이렇게 확신을 시키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아니라 음악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그 뜻이 제일 기뻐요. 저는. 네. 정명훈 씨는 특히 이제 국내에서 지난번에도 환경음악제도 여시고 아주 이제 큰 행사들을 많이 그런 이벤트를 만들기도 하시는데 네. 이번에 또 상당히 뜻깊게 받아들이시네요. 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22명이 이번에 무대에 서게 되시는데요. 네, 그렇죠. 외국에서도 이렇게 우리들이 세계 나가서 공연을 하지만은 정말 뵐 기회가 거의 없고요. 예. 물론 이제 전 선생님과 한번 연주를 하고, 그쵸? 가면 무도회 한번 하고, 근데 참 그때 뵀을 때 항상 일에 몰두하셔서 그런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가셨어요. 너무너무 바쁘시게 네. 항상 이렇게 하시고 또 무대 뒤에서 저희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그분들이 그 모니터로 정명훈 선생님이 지휘하실 때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신이래요. 네. 근데 그걸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바스티유 그 오페라의 그 오케스트라를 너무너무 좀 정말 퀄리티가 좋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정말 네, 그렇게 됐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스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일했을 때는 우리 5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었다는 것 같이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숨을 더 크게 쉬고 네. 앞을 보면서 얼만큼 더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한국 옷도 입게 되고 네. 한국 말도 제가 한국을 8살 때 떠났는데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며칠 전에. 네. 이제 여유가 하고 생기셨어요. 네. 네. 그만큼 시간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하다못해 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시골에 좀 구경하러 댕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를 저는 몰랐어요. 잊어버렸었어요. 네. 옛날에 5살 때 6살 때 우리 할머니네 그 시골집에 이렇게 가서 재밌게 놀던 생각이 그때야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네. 얼마나 서울은 복잡하고 너무 삶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도 많고 빌딩도 힘들죠. 많고 여기서 살기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시끄럽고. 일하긴 좋더라도. 예, 예. 근데 그래서 항상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 좁고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저 남쪽에 쭉 가보니까 뭐 물도 네. 맑고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다른 나라의 뭐 스위트저랜드 뭐 하나도 뭐 거기보다 더 좋았지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5월달에 한 그 환경 그 연주도 그런 뜻으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꽃 중에서 기억나는 건 뭐 있어요? 한국 무궁화는 꽃 중. 알죠. 무궁화 무궁화는 산창이에요. 알죠. 아주 가는 곳마다 무궁화 얼마나 곱게 너무 피어 있는지 예뻐요. 몰라요. 네. 실제 좀 지금 정 선생님처럼 네. 다니면서 꽃을 구경할 네, 시간이 구경도 많이 있었어요? 하고 다음에 혼나겠지만 뽑은 적도 많아요. 한국에서는. 예.
예. 무궁화 생각나고 또. 아마 한국에 없는 게 어딨어요. 꽃은 다 있죠. 꽃도 다 있고 그리고 제가 꽃을 워낙 좋아하니까. 아, 그래? 네. 네. 한국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라고 하는 거에서 그 장영주 양은 또 태어나기를 아예 미국에서 그러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을 이렇게 잘하고 두 분의 그 우리말 실력이 거의 비슷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요. 네.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니까요. 네. 엄마 아빠가 옛날부터 한국이니까요. 한국말을 네. 꼭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한국말은 꼭 집에서 쓰고요. 네. 나가서 학교 가고 그럴 때는 미국말을 쓰죠. 예. 우리 조수미 씨는 뭐 요즘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후배들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름을 빛내는 것을 보면 너무 자랑스러우시죠. 네, 영주 얘기가 지금 계속되는 것 같은데 영주가 그 데뷔할 적에 제가 저기 이태리 피렌체에서 주비메타하고 마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영주가 그때 유럽 데뷔 공연했을 때 제가 바쁜 와중에도 또 가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주 주비메타도 너무너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영주 말고도 또 많은 한국 성악 공부하는 분들께서 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너무 참 기분도 좋고 지금 그래요. 화면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제일 막내 연주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저 때가 언제예요? 이게 5월달에 저 이태리에서요. 베를린 필하고 같이 한 거예요. 네. 저렇게 외국 어른들하고 협연하게 되면 겁나지 않아요? 겁나진 않죠. 그래요? 제가 원하는 게 바이올린 하는 게 원하니까. 끝내고 나면 다들 칭찬해주고 그러지요. 그렇죠. 칭찬을 하는데요. 칭찬보다는 제가 마음이 좋고 제가 기뻐야죠. 사실. 예. 제가 생각해요. 본인이 가장 잘하니까 그럼요. 연주가 잘 됐는지 우리나라에는 장영주로 알려져 있지만은 외국 무대에서는 이제 세례명 사라장을 쓰고 네네. 있잖아요. 네. 저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나이로 치면은 중2인데 연주하는 거 보면 저희도 너무나 자랑스럽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 꽃이 많이 폈네 정말. 조금 아까 저보다 말을 더 잘하면 제가 훨씬 더 못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이 셋인데 큰 아들이 바로 똑같은 나이가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14살인데 불란서 처음 갔을 때 셋째 아이가 그땐 5살이었었는데 그 몇 달 후에 걔가 하루는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아빠보다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 어느 정도 잘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잘하는 게 있다는데 네. 그게 바로 불어. 근데 그땐 제가 그냥 거기서 일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걔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도 거의 안 하고 TV만 조금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완벽하게 이렇게 배웠어요. 네. 음악도 똑같아요. 네. 그거 만난다고 그러죠? 점점 더 그게 겁나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려면 음악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8살 때 건너가셨고 아예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을 했었고 근데 사실은 연주하는 쪽보다 노래를 부르는 쪽이 그 외국어에 대한 해석력의 아쉬움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아이, 성악하는 실감을 내려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쪽만은 언어를 다. 해야죠. 예. 뭐 이태리어, 불어, 독어는 당연한 거고 영어야 뭐 다들 써야 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유럽을 간 것이 네. 네. 물론 영어는 이제 집안에서 아버님께서 늘 이제 언어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특히 동생들도 중학교, 국민학교 있었는데 그 아시잖아요. 아침 시간이 얼마나 바쁘세요. 네. 다들 학생들 또 학원 가랴 또 그러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카세트를 계속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네. 하루는 영어, 하루는 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잠재적으로 다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바쁜데 지금 그거 듣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수정을 내는데 예. 사실 유럽에 딱 가서 이제 물론 이태리어도 이제 배우고 이제 불란서도 많이 가서 불어나 뭐 독어든지 저는 학원이나 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도 네. 이제 자주 연주를 가고 이제 언어를 노래를 하니까 굉장히 그 언어에 대한 그 중요성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후배들도 열심히 그 언어를 네. 많이 하라고 굉장히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예, 지난해였던가요? 그 까르나발이 프랑스 아리아들 줄로 불렀기 때문에 불어로 하셨잖아요. 네. 그 저희들이야 뭐 잘 모르니까 상당히 좋은 발음이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 제가 지금 굉장히 불란서에서 좀 유명하게 꼽히고 있는 이유는 그 동양 사람들만의 그 뭐 특유의 그 뭐 개성이랄까 이런 것도 있지만 참
그 발음을 그래도 굉장히 근데요 그 발음 그 녹음하는 그 중간 관계에서도 네. 한 그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 다 이렇게 고쳐주고 그러거든요. 네. 굉장히 반응이 참 좋았어요. 저 때는 어느 연주회 실험일까요? 제가요 제가는 불란서 국영 2방송에 프랑스도 그래서 자크 마르탕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아유, TV 네. 방송 프로그램인데 네. 그때 제가 초청돼서 나가서 불렀던 거여서 네. 그때 기립박수 받고 그랬어요. 네. 정말 기분 좋으시죠? 아유 저는 어디 가나 참 이렇게 한국적인 그런 제가 한국 여자 이렇게 그렇게 태어난 걸 참 기쁘게 생각해. 처음에 딱 유학에 갔을 때는 네. 동양인이라고 사실 아우 저런 여자한테 금발 씌워놓고 그렇게 노래하면 안 어울릴 거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화가 나거나 속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물론 미국이랑 또 무대가 틀려서 유럽이란 나라가 오페라의 그 본고장이고 네. 또 그 미국이란 나라는 뭐 언니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다민족이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동양인들이 이렇게 무대 쓰는 건 굉장히 버릇이 됐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동양인이 무대 쓴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참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유학 오시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영옥연이나 저나 홍혜경 선배나 또 다른 많은 성악하시는 분들한테 네. 참 우리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 개인 기량과 달리 정말 오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과 다 어울려서 무대에 서기 때문에 또 우리 음악이 아니고 우리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단점이 많을 것 같아요. 동양인으로서. 그런데 메트로폴리탄에서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주지요. 네, 예.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뭐 뒤진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플러스 되는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또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언어는 자연적으로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물론 공부도 하지만은 또 발음도 그렇고 외국 사람보다 발음이 더 좋다 그렇고 보통 평을 받으면은 뭐 그렇고 또 우리들 다 이제 체구가 작지만은 그게 더 오히려 또 오페라에서 그 성격에 맞게 또 네. 체구도 그렇고 네. 또 소리도 그렇고 특이하다 해서 참 플러스돼서 그렇게 되지 뭐 저는 뭐 동양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참 소리가 굉장히 소리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서정적인 노래도 잘 알고 이제 또 요새는 좀 현대 감각을 띄워서 정말 밝은 성격 가지고 또 코믹한 그런 오페라도 잘하고 그래서 절대 뒤지지 않고 앞으로는 정말 한국인들이 더 1등으로 가는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루치아를 그때 봤었어요. 네, 좀 무서워. 저 의상 설정이나 이렇게 분장이 저 피가 그대로 이렇게 낭자한 모습이어서 상당히 섬찟하기도 했는데 네. 저 노래도 상당히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렇죠. 다 하다 보면은 14분, 15분 정도 되죠. 예. 근데 저희 사람들이 볼 때 잘못 이해하면 왜 저렇게 무서운 뭐 어떤 분들은 그래 그 미친 역은 그만하지 막 그러면서 그러시는데 사실 오페라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네. 예. 아니 정말 이건 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2살 때 뭐 꽃다발을 들고 신영옥 씨 연주회 네, 저는 물론 올라가서.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엄마 아빠가 말해드린데요. 누가 올려다 놓은 거예요 그럼 무대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예.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를 못 뵀는데 어머니께서 참 열심히세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83년도 에스펜 뮤직 페스티벌에서 네. 그때 이제 컴피티션에서 대해서 이제 노래를 오케스트라랑 협연했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꽃다발을 줘서 올라오다가 꼬닥 넘어졌어요. 네. 근데 박수로 오히려 영주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때 봤을 때 너무 애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물론 지금도 굉장히 어리지만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어렸을 때 정말 요만할 때 봤었거든요. 네. 2살 반. 그런데 이제 싹 같이 앉아가지고 세계 음악에 대해서 지금 더 유명해져서. 그저께 저 에스프레소 왔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뭐 그런가 하면은 사실 정명훈 씨 입장에서는 다 후배이며 또 이분들이 이렇게 쉽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사실 정명훈, 정경화로 대표되는 한국 음악인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힘이 되지 않았던가요? 유럽에서 특히 조승이 예. 시작하실 네, 때. 그 얘기는 정트리오가 제가- 말하자면 교과서 예. 아니었습니까 세계 진출에? 네, 그 얘기는 제가 어디 가더라도 어느 나라 어느 신문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항상 제가 해요. 예. 정 선생님이 앞에서 계셔서 제가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네.
사실 처음 제가 갔을 때도 한국이란 나라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속상했고 그랬는데 아는 사람은 경화정. 예. 그 사람이 코리안이라는 건 다 알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정명호 선생님은 지금 뭐 정경화 씨보다 더 유명해지셨지만 네.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고 네. 그다음에 제가 유학 생활 이제 이태리에서 했는데 저 정명화 선생님께서 그때 로마에 사셨어요. 네. 그래서 틈나시면 이렇게 와서 꼭 저녁도 먹이시고 거 와서 필요한 거 없냐 수고한다 공부하는데 참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그러는데 너무 참 눈물 나고요 고맙고 저는 네. 특히 뭐 영주나 정 선생님이나 이제 우리 영옥연이랑 틀려서 이제 뭐 혼자 갔잖아요 아무도 네. 없이 그래서 차라리 그런 그 외로움이나 고독 같은 거를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느꼈다고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의 그 애정이라든가 도움이 지금 이렇게 제가 많이 컸어도 참 고맙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네. 제가 시간이 나고 그러면 이제 후배들도 도와주고 언니 왜 레슨 안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많은데 예.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이제 좀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듣고만 계세요. 사실 정명훈 씨만한 분이 이 오페라 가수 하나쯤 맘먹고 밀어줄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전 세계에서 예. 정명훈 하면은 뭐 누구든지 알아주는 그런 지휘자이기 당연한 때문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저도 공부할 때 가끔 이제 그 베니스 근처에 오데르조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가서 공부를 이제 그 코치하고도 하고 지휘자하고도 이탈리안 지휘자하고도 공부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조그만 타운에도 보통 사람들이 정명훈 하면은 다 알아요. 예. 발음하기가 참 힘들어. 명훈 청 그래서 청 근데 정말 부분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이름을 좀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쉽게 고쳐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또는 외국식으로 무슨 그런 생각은 전혀. 옛날에 처음 제가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름이 너무 힘들다고 예. 반으로 자르든지 뭐 다르게 하든지 뭐 그런 의견이 예. 있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화면 나오는 저 때는 어떤 장면인가요? 시상식 같이 보이나요? 네, 그때 뭐 제가 상을 몇 가지 받았는데 그게 파리죠 저게. 네. 어떤 상이에요, 선생님? 빅토아 델라 뮤직이라고. 빅토아 델라 뮤직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음악의 승리상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저희 식으로 거기서 최고 지휘자상을 받으시는. 네. 저 때가 혹시 바스티유하고 조금 어려우실 때 아니었던가요? 저는 그 바스티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불란서 사람들이 얼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좋고 외국 사람이라고 대래 더 잘해주면 더 잘해줬지. 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저는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들만큼 외국인들한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랬어요. 열린 마음. 그 뭐 바스티 떠나게 된 이유는 순전히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 불란서 사람들이 뭐 이거 나빠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저 때 저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희도 참 자부심이 컸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주 톱 뉴스로 매일 다뤄졌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이름 얘기로 돌아가 보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께서 절대 그거는 바꾸면 안 된다고 물론 그러셨죠. 그래서 네. 그건 안 바꿨는데 그 대신 또 제가 이제 사람들이 셋인데 걔네들은 좀 그래도 좀 더 쉽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걔네들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는 정진, 정선, 정민 이렇게 됐어요. 진선 예. 미가 아니라 민이 됐죠. 그냥 걔네. 아들이어서. 네,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기억하기 쉽죠. 좀 가족들 아, 나. 네. 아버지와 아들 같이 않고 사형제 같이. 이게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훨씬 더 많이 커졌어요. 네.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 이름을 섭섭할 날이 벌써 너무 빨리 가까이 와요. 떠나야 되는 날이. 네. 이름을 지키고 우리 말을 지키고 또 음악을 지키고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내시는 분이고. 처음에는 정말 정트리오 한국의 삼남매에 대해서 세계의 관심이 클 때 그때는 정말 저 일본과 많이 비교되지 않았었나요? 음악적인 힘이?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특별히 외국에서는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모든 면으로서 그래서 제가 요번 그 연주 15일 날 오늘 저녁 연주가 네.
거기에 그 단체 정신이라는 거를 어떻게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음악가들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음악가들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선 타고난 재주가 더 많은 사람이 더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다. 그렇게 벌써 거의 다 알려져 있어요. 뉴욕에 가면 뭐 줄리아드 학교 같은 데 가보면 뭐 한국 학생은 뭐 특별히 뭐 재주 있다는 건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한 가지 별로 이렇게 뭐 특별히 잘 하진 않는다. 그런 거는 바로 같이 운동하는 뭐 실내악 같은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제가 섭섭했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개인적으로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끝에 가서는 얼마큼 같이 힘을 같이 쓰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단체 정신이라는 조금 이제 낯선 말로 표현을 하셨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키워온 것이 지나간 광복 50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우리는 지금 단합된 국제와 모습이. 세계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상대편에게 인식시킨 것은 역시 88 올림픽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걸 피부로 느낀 게 네. 제가 그때 초청돼서 독창회를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학하고서 이제 4년인가 그 후였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그 비행기가요. 로마에서 직접 오는 게 없어서 파리에 들려서 하룻밤을 잤는데 네. 그 개막식 하는 때 그 새벽에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컨디션 조절하느라 잠을 자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텔레비전을 켜놓고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꽹가리 돌리고 이렇게 뭐 호돌이 호순이 나오고 이러는데 완전히 눈물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너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막 이렇게 흐느끼면서 제가 울면서 너무 기쁘게 그렇게 봤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어쩜 제가 이렇게 아직 그 국악에 대한 그때 그 애정이랄까 그런 거를 그때 제가 더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아무리 서양 음악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국악이랄까 우리나라의 이 음악 같은 거를 굉장히 그런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참 그런 거에도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거를 참 느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나라가 뭐 지금이야 이제 유럽에도 현대, 대우, 삼성 무슨 뭐 자동차들도 다 들어오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자동차는커녕 무슨 성냥개비 하나 못 만드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한국 하면은 일본보다 더 가능성이 있고 더 발전되는 나라로 다들 알려져 있어요. 네. 발전된 나라 그렇지만 저는 더 욕심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된 나라는 의뢰 이제 그쪽으로 더 발전될 거고 더 잘 살고 그럴 거지만 저는 듣고 싶은 게 이 한국 사람들은 참 예술적인 사람들이고 이렇게 참 세계 국민이 이렇게 우리 세계 문제 뭐 힘든 점 그런 걸 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 그런 걸 이제 듣기 시작했으면 그렇지요. 좋겠어요. 예,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그래서 그게 유엔이 이제 마약 퇴치 대사가 되시면서 이제 그런 국제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서 가령 뭐 연주 요청이 온다던가 하면은 그런 것도 뭐 서슴없이 가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연주는 대단히 좀 이렇게 저항을 하시는 입장이시대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이제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데 그 9월달에 잡혔어요? 네, 가기로 했어요. 여태까지는 갈까 말까 여러 번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모든 조건이 들어맞지가 않아 갖고 근데 일본은 어떻게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하고는 아무래도 사이가 역사가 좀 힘든 역사고 그래서 그랬는지 특별히 더 기다렸는지. 근데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거기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벌써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벌써 그 질문 수준이 굉장해요. 벌써 질문 수준이 음악적으로만 봐서도 얼마나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도 이제 그 힘든 역사를 지내고 이제 지나서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그럼 너무 좋겠어요. 네. 그 장영주 씨는 언제 아주 내가 참 한국 사람이지 하는 뿌듯한 기분을 느껴요. 언제요? 어떨 때 저는 기분이 그래도 좋아요? 여행할 때마다 한국 사람인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가는 데마다요. 그래서 네. 제가 한 5살 때쯤에 그때 제가 한국에서 한 6개월 동안 살았거든요. 네. 그때 참 느꼈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88 올림픽 지난다면 한국이라면 이제 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이제는요. 네. 그래서 특히 그거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사람들이 그걸 정말 언니 말대로 플러스로 생각을 해요. 음악가를 생각하면요. 네. 그리고 선생님 말하신 대로 줄리아드를 가면요. 정말 줄리아드 그러니까 두 번째 이름은 서울야드라 그래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만만하잖아요. 서울야드라 그러는데요. 근데 정말 한국말만 그냥 해도 돼요. 하루 종일. 그 지금 화면 보세요. 아유, 저 때가 언제예요, 도대체? 저 6살 때. 여섯 살 그러면 때. 저 때는 네. 이미 저 데뷔를 했을 때인가요? 그럼요. 네. 아. 데뷔는 5살 때 했고요. 예. 오케스트라가. 이건 좀 이제 컸네. 이건 좀 큰다며. 언제쯤일까요? 저건 한 11살. 11살? 네. 11살 때 사진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 예 지금 뭐 한국 나이로 쳐도요 지금 한참 제 생각에는 사춘기를 겪을 때 네, 사춘기 알아요? 네, 그럼요. 예, 그럼요. 그거는 많이 들어요. 그건 많이 들어요. 우리 말이 어색한데 말이 굉장히 빨라요 또. 어때요? 사춘기면은 괜히 이제 부모님께 네. 반항이라는 말 아세요? 네. 좀 그러고도 싶기도 하고 뭐 음악도 조금은 좀 다른 음악 해보고 싶기도 하고 외모도 가꾸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요? 뭐 미국에서 특히 자르니까 좀 다르겠죠. 한국에 자는 것보다는요. 근데 엄마 아빠 참 이해를 잘하셔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바이올린하고 음악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려 그러죠. 예. 듣진 않지만 하여튼 들으려 그러고요. 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를 참 놔두더라고요. 엄마 아빠가요. 다른 예를 들어서 옷차림이나 옷 차림하고 학교 갈 때 뭐 입고 이러는 거는 다 놔두고 특히 근데 리허설하고 텔레비 찍고 바이올린 그러니까 연주하고 이런 거는 그래도 제가 저 혼자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봐주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요즘에 장영주 양이 아주 앞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관심이 많대요. 네, 그런가요? 네,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최선의 모습으로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두 분의 누가 어느 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너무 아침 일찍이라 예. 아니, 그리고 오늘 연주회를 또 앞두고 계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청하기가 참 쉽지는 그냥 않겠습니다만은. 몸 푸는 기분으로 가볍게 부를 수 있는 노래. 근데 가벼운 노래 아니에요. 가벼운 노래 어떤 곡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글쎄 좀 언니가 좋아하는 노래. 네, 파리로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지만은 네. 동심초. 동심초. 수미가 또 피아노 잘 치니까 예. 네. 조수미 씨가 피아노. 원래 피아노 전공하셔요. 치고 같이 제가 어렸을 때 뭐. 꿈이 피아니스트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저기 계시지만 네. 어머니께서 얼마나 지도하게 연습을 시키셨는지 세상에 문을 잠그고요. 시장 가신다 그러면은 제가 엄마 칠게 갔다 오세요. 그러면 그 말을 못 믿으세요. 잠가놓고 갔다. 그래서 엄마가 딱 나가시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갔구나 그러면 딱 가서 문을 따길라 그러면 문이 잠겨 있어. 그때 하도 그 바 인벤션이라고 빠라라란 띠란 띠란 띠 이거 그게 완전 지금 너무 막 바로 머리 아프고 저분이 어머님이세요? 어디에? 그렇게 저 문 잠궈놓고 나가실 만큼 그러실 분 같지는 않은데 지금이야 많이 착해지셨죠. 많이 찾게 근데 지셨어요. 지금도 조수미 씨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님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 보니까 아직도 영락 없는 어머님의 아예 어머님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 아이가 있으세요. 오늘 또 저 정명훈 선생님이 계셔서 피아노 치시기가 조금 아 어떡하지? 떨려서. 호랑이 감독이 곁에 계셔서 더 잘하고 뭐 피아노 더 잘하실 건데 뭐 지휘하느라고 이제 피아노 별로 못해요. 자 그러면 아주 독특할 것 같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동심초를 노래하시고 예. 특별히 조수미 씨의 반주로 예. 음악 한 곡 감상을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여러분 볼까요? 어떠세요?
아, 두 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소름 끼쳐요. 네. 이야. 저 조수미 씨. 올라오지 마시고요. 기왕 피아노 앞에 서셨으니까 왜요? 한 번만 혹시 그 자리 본인의 반주로 직접 예, 예, 좀. 한 곡 기왕에. 들려주세요. 네. 어떤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준비된 악보 가운데에서 오늘 8.15 아침이니까 뭐 좀 뜻이 같을 만한 노래. 글쎄요. 그거 뜻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곡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부를게요. 그러세요? 오케이. 하나 틀렸어요. 다시 할게요. 정 선생님이 쳐주셨으면 하겠는데. 예. 아니, 저보다도 더 잘하는데 잘하시는데 왜? 나오세요. 배란간 다녀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정말 너무나도 멋진 음악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예. 세계적인 음악회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앉으십시오. 얘기 그만하고 그냥
계속 음악회를 이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웜업이 됐으니까 이제 좀 할 수 있겠는데.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얘기를 좀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푸치니의 자니스키 가운데서 그리운 나의 아버지 불러주셨는데, 참 그 예술가에게 부모님, 한 예술가를 키워내기까지의 부모님의 역할, 조수미 씨는 먼저 언급을 해주셨고, 또 정투료 경우에는 저희가 이원숙 여사를 또 너무 온 국민이 잘 알고 계시고, 아무리 중요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책을 엮어내 네. 쓸 만큼 자녀들 기르는 얘기만으로도 또 그분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신 분만큼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애들 있고 셋이 있고 아버지가 되니까 제가 자신 경험을 좀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이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고 네. 그 얼마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예. 그런 식으로 저는 거기에 따라갈 꿈도 못 꾸죠. 그렇게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거에 그래서 뭐 거의 너무 그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잘못 나갈 수가 없다고 거의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게 하나도 아니고 셋을 그렇게 정상 세계 정상까지 올려 놓으실 수 있었다는 참 위대하다는 표현이 네. 어울릴까요? 근데 그런가 하면 우리 실제로는 또 7 네. 형 되시죠?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조수미 씨께서 이렇게 피아노를 시작하셔갖고 억지로 이렇게 시키셨다고 어떤 때 그랬어요. 어머니가 감독관처럼 네. 턱 아주 절대 저는 일평생 한 번도 연습해라 그런 소리를 안 들어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유를 주셨어요. 네. 근데 연습해라 소리를 듣지 않고 알아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 장영주 양, 그게 실제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우러나나요? 내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럼 이제는 요새는 나요. 옛날에는 당연히 엄마 아빠 연습해라 소리를 했죠. 네. 했죠. 근데 저도 이제는 스케줄이 바빠지고 그리고 연주에 숨은 사람들이 저만 듣잖아요. 예. 네. 그냥 엄마 아빠 되는 게 아니라 저를 들으니까요. 저 예. 혼자 연습해야 된다 생각하면 하죠. 그런데 혹시 어머니도 뭐 문 잠궈 놓고 연습해라 그렇게. 아, 그런 적까지는 없어요. 그러시지 네. 않으셨어요? 근데 연습해라 그보다도 더 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싶게 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 이렇게 보면 애들이 7인데 다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하나도 피아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만 빼놓고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애들을 억지로 피아노를 해라 그러셨으면 이게 참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다 그런 피아노가 싫으면 그래도 음악엔 좀 음악을 좋아하는 게 나타난데 그러면 다른 악기를 찾아볼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셨어요, 금방. 네. 그래서 경원 누나는 항상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자기는 피아노 했을 때는 음악이 별로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았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래도 했는데 바이올린 시작하자마자 바이올린을 얼마나 좋아했었냐 하면 바이올린을 2주일 안에 2년 한 만큼 똑같은 효과를 보였대요. 예. 그리고 명화 누나 첼로 하는 누님은 피아노를 꽤 했다가 하루는 하다가 네. 첼로 연주를 한번 처음 이렇게 가서 들어봤대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갖고 예. 자기는 피아노를 별로 재미없었는데 이런 악기가 있었나 그래갖고 하도 어머니한테 그래갖고 오는 길에 그 연주 듣다가 오는 길에 첼로를 네. 구해오셨대요. 그게 자신한테 어울리는 맞는 악기를 네, 스스로가 그런 걸 찾아가는 찾아주신 거죠. 과정인데. 찾아주신 거죠. 네. 예. 네. 그렇게 바쁜 중에도 세 분이 모여서 연주 활동은 참 게을리하지 않고 꼭 하시는 걸 보면은 네,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진짜 힘드세요? 시간 맞추기가 네. 시간 일정 이렇게 맞추기가 힘든데 그래서 요번 연주회가 뭐 물론 이게 다 모든 거 코디네이션 하기가 힘들었죠. 근데 얼마나 이렇게 한번 해놓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우리도 항상 그렇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트리오 한번 만나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데 만나서 일단 한번 하면 너무 재밌고 좋아요. 네. 신영옥 씨도 연습하기 싫을 때가 있으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예, 그렇죠. 지금도 너무 힘들 때는 아예 연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안 하는 게 그게 더 좋은 점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뭐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노래를 하면 무리가 가고 그러니까. 네. 그럴 때는 쉬고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이제 학과는 뭐 다 다니고 그랬지만 물론 하기 싫을 때도 있죠. 네. 사람인데. 하지만 지금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연주가 정말 너무 빡빡하게 짜여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프로페셔널한 그런 성악가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좋아서 하니까 네. 네, 굉장히 도움이 되죠. 조수미 씨는 사춘기를 어디서 보내셨어요? 사춘기야. 네. 사춘기는 저는 저기 예술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갑자기 사춘기 왜 물어보세요 저한테? 아니요. 아까 사춘기 극복 얘기를 아까 장영수 씨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예민할 때 정말 어머님들이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네. 장학금으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네. 그런 면에서는 효도를 하는 건데 했는데 네.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가 하기 싫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공부만 하고 어렸을 때는 또 이렇게 까만 뿔대 있잖아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안경. 지금 화면 나오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모습. 유치원 때고요. 유치원 때요? 저건 국민학교 때 노래자랑에 나가서 안경 쓰고 네, 저 안경이에요 바로. 네. 저거. 예. 저기 이게 고등학교 조수미 씨 맞아요? 조수미 씨 친구 사진이 잘못 나온 거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 저 조수미 스페셜 해갖고 다큐멘터리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예. 전번 일요일 날 나왔었죠. 예. 그때 저 사진을 저는 로마에서 봤는데 예. 쇼핑하고 나서 이제 저녁 늦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친구들이랑 다들 와갖고서 저걸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니 저게 어디 있지? 너 누구 사진일까? 하고 했더니 막 아주 너무 웃겨갖고 사람들이 굴르더라고. 예. 딱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저 수미 너래. 너 아니라고.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오래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길어요? 그 시간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사실요 제가 이렇게 뚱뚱하고 예. 사실 여기 중고등학생들 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공부하느라고 어디 사실 남자친구가 있어요. 어디 뭐 나가서 제대로 데이트나 해요.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그 표면이라 그럴까? 그걸 여러분들께서 보신 거예요. 그 사람 12번도 더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네. 변하는 건 당연지사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수가 훌륭한 감정을 내려면 뭐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어차피 그 사랑의 열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되고 저 책 읽으셨죠? 예? 아니 그 정말 그 노래 살고 사랑에 살고였잖아요. 아, 예. 그 다 뭐 고백하신 얘기니까. 예. 네, 근데 다들 너무 저는 사실 책을 한번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10년 동안 이렇게 일기장을 딱 보니까 쓸 말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사랑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뭐 약혼이나 결혼한 남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하지만 그 항상 사랑에 굶주려 왔어요. 근데 정말 첫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네. 또 그 경험이 굉장히 그 사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고 또 네. 참 아름다웠던 시절인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첫사랑은 잊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제 첫사랑은 참 특별했고 아름다워서 네. 꼭 제일 첫 번에 넣고 싶었어요. 네. 그거 보세요. 장영주 씨 지금 개선된 얘기.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예. 사랑과의 승부에서도 지금 세계적인 명성을 따낸 것만큼 자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4살인지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제가 잘하셨어요. 근데 그런 게 어때요? 뭐 미리 다 이제 경험들을 하신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축하는데 다 그다 미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냐 문장을 놓고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는 그 여러 다채로운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렇죠. 네, 저는 그 모든 면에서 특별히 그런 개인적인 그런 그런 면에서 너무 복을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좀 말씀드리고 거의 창피할 정도로 저는 행복합니다. 네. 아들도 셋이랑 모든 여기 그 제가 누님들 때문에 그걸 잘 알게 됐지만 얼마나 이렇게 연주 생활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다니면서 남자보다 여자가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이 생활이 이렇게 네. 옷 차려입는 뭐 그런 것부터 화장하는 것부터 근데 저는 벌써 그렇게 훨씬 더 쉽지만 모든 것을 또 우리 아내라고 그런가 그러나요? 다 해주니까 뭐 이런 옷 뭐 다 저는 뭐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만 이렇게 중심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애들도 이제 셋이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사랑이라고 그러셨지만 모든 사랑을 다 이렇게 뭐 사랑이라는 건 비교는 할 수 없는 거지만 네. 애들한테 가는 사랑 이상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셋이나 받았으니 뭐. 네. 그 안정된 이제 가정 속에서 가정으로서의 또 책임감 이런 것이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음악과 결혼하겠습니다,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역시 이제 어머님과의 사랑 거기서 이제 또 한 사람과의 사랑 분명히 이어져야 할 몫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신영옥 씨는 어떠세요? 지금도 힘들 때는 어머니 사진 보신다면서요? 네, 항상 사진 가지고 다니고요. 오히려 힘이 돼요. 어떤 분들은 아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무섭지 않느냐고 네. 그런데 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굉장히 활발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항상 떠오르지 그 다른 모습은 안 떠올라요. 그래서 굉장한 큰 힘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항상 꿈이 좋은 사람과 짝져준다는 것을 꿈을 네. 꾸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노처는 나이가 많이 먹고요. 그렇지만은 결혼도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고 딱 맞는 사람 아직 못 만났지만은 네. 만나서 또 결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애도 갖고 싶고요. 네. 네, 결혼해서. 네. 네. 이번에 눈물 안 흘리고 잘하셨어요. 아니 그 왜 그렇게 눈물이 나왔냐면요. 네. 정말 안 울려고 굉장히 했는데 저희가 그때 리트렌제스 그룹에 있을 때 네. MGM 회사하고 레코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Model of Mine 그거를 했는데 그때 어렸을 때 생각이 너무 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막 그랬는데 역시 조수미 씨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신영옥 씨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정말 리틀랜드스 합창단원으로서의 그때 일찍이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때 세계 일주를 네 번 하고 그때 그때도 강나라 솔리스트를 맡아서 또 네, 했었다면서요. 주로 이제 요돌성을 많이 하고 아, 그러셨어요? 예, 학교에 다닐 때도 이제 주로 항상 솔로를 하고 그러고 지냈죠. 네. 예전 모습들이에요. 걔도 그렇게 얼굴 모습이 아까 조수미 씨처럼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 지금 많이 안 하셨는 거예요? 얼굴이 좀 제가 좀 이렇게 빼쭉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말라서 어디 노래 하겠느냐 그러는데 사실 예. 제가 옷 선택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일 만한 것은 다 가려요. 다 가려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얼굴에 플러스 이게 빼쭉하고 목이 길고 보이는 데는 다 가늘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확 이렇게 불면은 날아가겠다 그러는데 정말로요. 네, 이제 사실은 다 둥그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거나 그러면은 어쩔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옷을 하다가 정말 너무 말라서 정말 성악하는 사람으로서 하는데 옷을 맞추면 여기 갈비뼈 있는 데가 너무 일자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없으니까 보기에는 좀 딴판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는 사람마다 참 불쌍해 보이는 너무 약해 보이는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성악하면은 몸집이 좀 굵어진다면서요. 원래 복식 호흡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글쎄, 그러니까는 안 보니 둥글둥글하고요. 하루동을 입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안 보이게 다 이렇게 해놓고 보이는 데는 제가 이렇게 가느니까. 조수미 씨는 그러고 보니까 다 가리신 것 같은데. 아니 조수미 씨는 굉장히 날씬해요. 자, 뭐 가릴 때는 가리고. 근데 사실 성악하는 사람들이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요즘 그 신세대 프리마돈나들은 굉장히 우선 날씬하고 예. 굉장히 또 그 현대적이고 다들 뭐 연습하러 갈 때도 청바지 다들 입고 그다음에 예.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래요. 뭐 오페라를 물론 하지만 굉장히 그 젊은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 또 그 뭐랄까 그 옷 같은 것도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그 뭐랄까 그 디자이너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지 않도록 몸을 잘 가꾸는데 참 많은 노력을 저 같은 경우는 조깅도 열심히 하고 네. 뭐 그러니까는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요. 네. 아이고.
그거 그냥 국내에서 정상이 된다는 것만도 참 대단히 그 엄두가 안 나는 노릇일 텐데 세계적인 정상이 되는데 이모저모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말은 쉽게들 예. 하시지만은 특히 얼마나 조수민 힘드시겠어요. 씨는 이제 작년에 참 국내에서 활동도 두드러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올해 또 앞으로 뭐 스케줄 쭉 잡혀 있겠지만 큰 계획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참 많이 사랑해주신 그 세아세아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 2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판이 아마 9월 초에 나올 것 같은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런던에서 녹음을 했는데 네. 뭐 사랑의 기쁨이라든가 지금 오늘 부르는 그 노래와 뭐 노래의 날개 위에 아니면 서머타임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 가곡 중에서도 아리아리랑 뭐 봉숭아, 그다음 고독, 그다음에 또 신 작가들의 노래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사실 굉장히 스케줄이 바빴어요. 그래서 네. 녹음할 때 제가 공연 사이에 가서 녹음을 한 정도로 바빴는데 녹음하면서 굉장히 뿌듯하였던 것이 그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노래 선사해 줄 수 하는 제 마음을 이렇게 제 그 음반에 담았는데 참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기대되고 예. 뭐 가까운 거라면 이제 22일 날 저기 빅쇼 녹화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KBS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이 있을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뭐 똑같죠. 매일 세계 일주에다가 뭐 레코딩에다가 사실 지금 98년도까지 다 공연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한국을 와야 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자주 올게요. 근데 뭐 국내에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음반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신영욱 씨는 어떠세요? 저도 글쎄 이번 음반을 하나 냈죠. 네. 나이세스 주로 해서 보컬리즈라고 제목이 나가고 저는 이제 외국 곡을 많이 담았고요. 제가 평소에 즐겨 불렀던 그런 곡을 담아봤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뭐 계획은 물론 10월 7일 날 정명훈 선생님과 같이 이후엔에서 같이 공연을 하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 세계에 가서 하고 이제 메트로폴리탄에서 이제 97년에는 제가 작품을 4개를 하게 돼요. 청교도, 사랑의 묘약, 돈조바니 마적 이렇게 하게 네. 되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시간 나는 대로 그래도 한국에 꼭 찾아와서 네. 연주를 하고 싶고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 네. 후배를 좀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뜻도 있으시다고요? 네, 저도 지금 한참 하고 있지만요. 제가 노래를 함으로써 또 그냥 뭐 많은 그 후배들을 좀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1년에 매년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제 잘하는 테너나 베이스, 제가 소프라노이기 때문에 외국에는 지금 소프라노들이 너무 조수미 씨 전 세계로 많이 나가 있고 유명하지만 홍혜경 선배님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테너나 베이스가 항상 전세적으로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성악가 중에서 좀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1년에 썸머 페스티벌 조원 선생님을 연결해서 제가 전 장학금을 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공연을 한번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제가 줄이지 않고 전 장학금을 대서 1년에 1명 아니면 힘들면은 2년에 1명씩. 네. 그래서 좋은 그런 테너나 베이스가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네, 그런가 하면은 정명훈 씨께서는 저 유엔 마약 퇴치 이제 친선 대사 앞으로 환경센터를 건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던데. 생각은 많죠. 그 제일 그래도 제 환경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탈리아에 제가 살았을 때 네. 너무 그리고 이제 애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네. 점점 더 이게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은 되레 더 느끼는 거는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어요. 아직도 더 해야 할 공부가 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연주 생활이 너무 바빠갖고 네. 바빴어갖고 그걸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못한 게 많아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그 한국말 공부, 한국말만 아니라 역사, 뭐 한국에 대해서 거기서 시작해갖고 네. 음악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악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전 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 여유를 지금 어떻게 해서 좀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계속 너무 지나치게 바쁘게 연주만 안 하려고 지금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갖고 네.
뭐 환경 문제만 아니라 뭐 UN 그 마약 투시 그런 거 뭐 의뢰 제가 워낙 그 살면서 그 40년 동안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음악 공부할 때만 아니라 책임이 꽤 크다고 보죠. 네. 가까이 환경 콘서트가 국내에서 있습니까? 9월 초에? 그래서 환경 그건 콘서트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센터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저기 오션 월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일평생 처음으로 이런 좀 그 클래식 뮤직 아니고 좀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대중적인. 네 그런 음악을 했죠. 그때 제가 그 요번만은 음악이 둘째다. 첫째 그 제일 중요한 그 점은 그 메시지 환경 메시지니까 네. 재밌었어요. 참. 네. 저영주 양도 그 UN 그 환경 관련 이 저 음악회 함께 참여도 하고 그랬었다고요? 네, 저 한 2년 전에 2년 전에, 예. 연주했어요. 뉴욕에서요. 네. 그때는 라이프시그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오케스트라하고 뉴욕 필 지휘자 컬 마술하고 같이 네. 연주했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올해? 네. 뭐 레코딩은 이제 9월달에 새거 하나 또 나오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앰스테르담 콘서트 개발하고 같이 라이브 레코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연주 그러니까 실황? 실제로 하는 걸 실황으로 네. 나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레코딩은 베를린 필하고 스벨리우스 콘체르토 그것도 연주하면서 녹음 듣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연주는 뭐 매일 가는 데 가는 거죠. 뭐 미국하고 특히 유럽을 많이 들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숙제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죠. 팩스로도 보내야죠. 포트볼 팩스가 하나 필요하게.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요. 그럼요. 예. 아마 이 시간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신 학생들도 많겠고 어머니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이 시간 전체로 마무리를 하면서 정병훈 씨께서 그분들에게 또 예술인을 꿈꾸는 그분들에게 예, 한 예. 말씀 해주세요. 한만 다 한 것 같은데 말 실력도 그렇고 그 이상 저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번에 특별히 와서 좀 여행을 조금 해보고 예. 그렇게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직접 만나봐서 이제 알게 되는 거하고 그냥 뭐 얘기 들은 거하고 이번엔 직접 만나봐서 이제 알게 된 시작이 됐는데 너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난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그 제 소원은 그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뭐 우린 지금 예술가고 음악가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세계 시민 중에서 제일 그래도 뛰어나게 사랑이 깊고 예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네. 네. 이 정도면 한국말 잘하는 거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유 창피해서. 네, 오늘 저녁에 잠실 주 경기장에서 있을 광복 50주년 측전 음악회 예. 세계를 빛낸 한국 음악인 대향연에는 22명의 우리 예술인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네. 공연을 앞두고 오늘 특별히 아침 시간에 바쁜 네 분을 또 모셔서 오늘 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전에는 참 순환의 민족사 그랬고 중간에는 무슨 도전의 민족사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영광의 민족사를 실감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침에 네. 정말 뿌듯한 기분으로 우리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예. 있는 음악인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축전음악회 개최 즈음에서요 세계 정상에 우리 한국 음악인 14분의 사진집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 혼자 보기는 좀 아까울 것 같고 이 면면들이 잘 나타나 있고 또 네. 특징적인 사진들이 참 많이 실려 있어요. 이 사진집도 또 함께 하시면은 참 음악을 네.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주 싶기도 또 합니다. 생활적인 그런 인간적인 일면들이 아주 잘 그려져 있어요. 사진 앨범을 들춰보다 보면은. 예. 자, 오늘 세계 음악계 정상에선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마음 가득 느껴본 그런 70분 함께하셨습니다. 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